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실수의 세 번째 소단원 제곱근, 세제곱근과 그 연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양의 제곱근 루트 a,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되고요. 정의에 의해서 음의 제곱근을 제곱해도 당연히 a가 됩니다.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 a는 실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어떤 수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를 홀수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쉬워요. 일단 루트 앞에 3, 그러니까 루트 앞에 위에 자그마한 글씨로 3을 쓰면 되는데요. 이 세제곱근을 의미하는데 양수,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세제곱근 A 하나입니다. 당연히 세제곱근 A를 세제곱하면 A가 되겠죠. 정의에 의해서. 자, 제곱근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는 경우는 얘를 절대값으로 씁니다. 자, 절대값 A와 같은 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절대값 A의 정의에 의해서 A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A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풀 거예요. 자, A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A고요. A가 음수이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 거예요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루트 안의 제곱수는 반드시 절대값 A로 나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세제곱근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세제곱근 안에 세제곱수가 있다면, A의 세제곱이 있다면 그냥 A예요. A가 양수든 음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곱근의 성질 많이 배웠죠. 아마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루트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리고 분모의 유리,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 자, 그리고 분모에도 마찬가지죠. 같은 원리로다가 B의 제곱이면 분모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제곱근도 보면은 세제곱근을 제곱한 것은 A의 제곱의 세제곱근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제곱근끼리의 곱은 곱의 세제곱근과 같고요. 루트도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이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에 루트가 나오면 그 루트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것을 분모 유리화하는데 주로 켤레수를 이용합니다. 켤레수를 이용해요. 켤레수라는 게 뭐 복소수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식이 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반대이면 다 켤레수라고 합니다. 자, 2번, 3번이 바로 켤레수죠.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 합차 공식으로 유리화를 하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자, 열심히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그죠? 분모에 세제곱근 A 플러스 세제곱근 B 또는 세제곱근 A 마이너스 세제곱근 B는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외웠던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적어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자. 자,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a 플러스 b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기억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를 세제곱근 a라고 생각하고요, b를 세제곱근 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각각을 세제곱할 수 있죠. 그러면 세제곱근이 없어져요. 자, 이 두 개의 공식 많이 사용하니까 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근을 없애는 방법.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a가 b보다 크다. 그냥 큰 수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큰 수를 그냥 앞에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a가 더 크면 루트 a 풀마 루트 b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앞의 간단한 개념 정리를 설명하는 단계죠.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정석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양의 제곱근의 제곱은 a, 음의 제곱근의 제곱도 a.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걸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루트 a의 제곱은 당연히 a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루트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입니다. 이유는 아까 절대값 a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루트 안의 제곱수는 절대값 a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석 루트 a의 제곱은 그냥 절대값 a와 같은 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을 절대값 a와 같은 방식으로 풉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는데요. 자, 2 마이너스 루트 5 이거 음수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2와 루트 5 중에 뭐가 커요 하면은 우리는 양변을 두 수를 제곱한 수를 비교한다 라고 했죠. 4가 되고 5가 되는데 5가 더 크네요. 그러면 루트 5가 더 크네요. 이렇게.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5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2 마이너스 루트 5로 쓰고요. 어디 보자. 이거는 이 단계를 하나 거치는 게 좋아요. 얘를 이퀄 절대값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절대값으로 계산하는 게 좋아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자, 그런데 이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서 0보다 크다를 보일 수도 있고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허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2번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퀄 제로지요. 4분의 d를 구하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음수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y는 x의 제곱,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0보다 큰 거지. 그지? 자,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완전 제곱식. 자,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 있으면 얘는 절대값 x-a라고 x-y라고 쓰고요. 자, 이거를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y보다 작을 때 둘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은 쉬워요. a 값이 양, 0, 음의 관계없이 세제곱의 세제곱근은 그냥 a예요. a가 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연습해보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4 전체의 세제곱근 같아요. 그럼 그냥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제곱 x-y의 세제곱이죠. 그럼 그냥 x-y인 거예요. 자, 마이너스 a의 6제곱인데 얘를 마이너스 a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a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짝수 제곱근과 홀수 제곱근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n이 짝수이면 제곱근, 4제곱근 같은 성질을 가져요. 얘는 반드시 a 값이 0보다 크거나 될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절대값을 풀으셔야 되겠고요. n이 홀수이면 똑같아요. 세제곱근이나 5제곱근이나 똑같이 그냥 a입니다. 자, 계산 법칙인데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제곱수는 당연히 루트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a가 음수, b가 양수 조건인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이게 마이너스가 붙냐면 이퀄이에요. 이퀄. 여기서 얘 이퀄은 루트 a의 제곱, 이 양수잖아요. 루트 b까지 되겠고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입니다. 절대값 a 곱하기 b예요. 근데 a가 음수잖아.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메모를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는 유리수만 쓴다는 얘기예요. 분모는 유리수만. 왜 그러냐면, 자, 분모가 유리수일 때와 무리수일 때는 천지 차이예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루트 2와 루트 2분의 1은 같은 수예요. 분명히 이퀄이지만 2분의 루트 2는 2분의 루트 2 값이 주어지면 그 값을 2로 나누면 돼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자릿수만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를 루트 2로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끊어야 돼요. 난 소수 10제짜리까지 이 수로 2를 나누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이 가능한 수와 가능하지 않은 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분모는 유리수만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로 분모 유리화는 켤레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켤레수를 사용하고요. 켤레수를 곱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합니다. 합차 공식. 정말 많이 이용해요. 합차 공식. a-b 곱하기 a 플러스 b를 곱하게 되면 각각의 제곱이 돼서 제곱이 차가 되죠. 그래서 제곱근을 없애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세제곱근은. 근데 세제곱근은 쉬워요. 복잡해 보일 뿐이지 공식 하나입니다. 자, 여기 합차 공식 쓰는 거 이거 보고 켤레수를 곱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세제곱식을 만드는 이 공식은 외워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막 세제곱근 쓰고 제곱 쓰고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도 이 식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a 빼기 b,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중근을 없애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이 특정한 꼴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10-2 루트 21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중근호 안에 있는 수의 곱, 두 수의 곱,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두 수의 합이 10이고 곱이 21이 되는 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7, 3, 21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게 성립하냐? 자,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완전 제곱식 때문에 그래요. 자, A와 B가 0보다 큽니다. A가 크다라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이런 꼴이잖아요. 그 다음에 풀마 2하고 루트 AB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은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죠? 이걸 전개하면, 제곱하면 좌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수니까 당연히 루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양의 제곱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큰 수를 앞에 쓰고 작은 수를 뒤에 써야 됩니다. 얘는 양의 제곱근이에요. 여기 플러스가 생략된 겁니다. 양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1번을 보면 여기 2가 와야 되는데 4가 오면 안 돼요. 2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하고 제곱한 2의 제곱은 안에 루트 안에 넣어줘야 되겠고 2가 없네요. 그러면 루트 안에서 2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2 루트 20. 그 다음에 없어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랑 똑같이 2 마이너스 루트 3은 1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 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 3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별표를 하고요. 한 번씩 써서 연습을 하면 되겠고 2가 올 자리에 3이었습니다. 3은 필요하지 않죠가 아니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분모 분자에서 2를 곱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표를 하고 나중에 꼭 한 땀 한 땀 똑같이 따라서 적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자. 예제 5-5번을 보세요. 보통의 경우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죠? 조건이 주어지고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1번을 보세요. 그러면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통 이제 교재는 그 해설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풀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를 한번 잘 보세요. 1번 같은 경우. 자, 분수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통분하죠. 그죠? 분수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통분합니다. 결국에 얘는 xy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하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xy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로도 만들 수 있고 x 마이너스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쓸 수 있으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xy라는 항과 x 플러스 y라는 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제의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해설은 보통 거꾸로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조건들을 이용하세요라고 적혀 있고요. 갑자기 조건을 막 변형해 가지고 이상한 식을 만들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필요해라고 이제 그걸 먼저 확인한 후에 위에 두 개의 조건을 빼서 이렇게 공통항으로 묶어가지고 x 마이너스 y를 묶어서 이렇게 0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두 당식 곱을 만들 수 있구나.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x, y는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x 빼기 y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는 중괄호 안이 0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y는 루트 하나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순서가. 자, 그리고 이제 x, y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x, y를 구하는 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는 뺐으니까 이번엔 더하는 거예요. 자, 더하면 이 식을 모두가 x 플러스 y와 xy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x 플러스 y는 루트 1이라는 걸 알잖아. 그지? 루트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3을 루트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y만 남아요. xy만 남고 x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때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식을 변형했던 식에다가 x 플러스 y의 루트 2, xy의 2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꾸로입니다. 2번도 복잡해 보여요. 근데 분수죠. 분모가 다른 경우는 통분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통분해서 얘를 쭉 전개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x 플러스 y와 xy를 알 수 있으니까 모든 식을 xy와 x 플러스 y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5-6번. 일단 노트를 펼쳐두고요. 풀이 시간을 조금씩은 많이는 못 주고 조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의 식이 루트 안에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1이 대로 주어졌잖아요. 자,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변형할 거냐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과 비슷하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퀄 하고요. 자,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자, xy 대신에 2xy를 써주면 한 번은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xy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항은 완전 제곱식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자, 이퀄 하고요. 자,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아, x 플러스 y와 xy 항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와 xy 항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자, 먼저 x 플러스 y를 계산해 볼게요. x 플러스 y를 그대로 이제 식을 쓰면 분모가 다행히도 켤레수죠. 그래서 두 분모를 곱하면 돼요. 두 분모를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쓰면 이퀄하고요. 자, 루트 10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2 라고 쓰고요. 분자는 자 4하고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4 루트 10 이번엔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분자를 전개해주면 소거되는 항이 있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으니까 소거되고 분모는 합차 공식이 돼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10의 제곱 10 빼기 루트 2의 제곱 2가 되겠고 8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분모 8이죠. 약분되니까 루트 10이구나.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xy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xy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켤레수니까 좀 더 쉬워요. 자, 그러면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10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분자는 4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켤레수입니다. 방금 전에 계산했듯이 분모는 8이에요. 10 빼기 2가 돼서 8입니다. 분자는 16이 되겠죠? 8분의 16? 2가 되겠네요. 자, 1번에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퀄 하고요.
자, x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그럼 루트 10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xy 2가 되겠네요. 플러스 1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계산하게 되면 9가 되고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이 됩니다. 자, 2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제곱식과 거의 똑같은데 개수만 다르죠. 그래서 앞에 만약에 3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럼 세제곱식이 되잖아요. 근데 1이었던 걸 갑자기 3으로 써주면 안 되니까 뒤에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데 어차피 공통항이 있다 보니까 이 x, y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은 자, 이퀄 하고요. 앞에 있는 항은 세제곱식이 되겠고,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xy 하고 x 플러스 y. 그럼 어때요? 아까 우리가 x 플러스 y를 루트 10이라고 계산해 두었죠.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y는 2예요. 그리고 x 플러스 y는 루트 10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하면 루트 10을 세제곱하면 10루트 10이 돼요. 거기서 4루트 10을 빼주니까 6루트 10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분수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은 방법이 없어요. 오직 통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최소 배수가 서로 다른 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y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요. 자, 각각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잖아요. x y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y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식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할만할 겁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딱 정해져 있죠. x, y와 x 플러스 y로 나타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분모를 딱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y의 제곱 요건 됐네요, 그죠? 자,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분자도 보면 x,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됐네요. 그럼 어렵지 않게 공통항으로 묶거나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면 자, 이퀄 자, 분모는 x, y의 제곱이 됩니다. x, y의 제곱 하나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쉽죠. 자, 플러스 x 플러스 y의 제곱에 빼기 2xy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분자도 쉬워요. 자, 여기서 공통항으로 x, y로 묶어주면 가로 안에 x 플러스 y가 남고요. 뒤에도 x 플러스 y가 남네요. 그럼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하면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5-6번을 볼게요. 여기에 2차 방정식이 0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다항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이 4차 다항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몫에 상관없이 이 식이 0이 되니까 매우 간단하게 됩니다. 자, fx는 이렇게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겠고 나머지는 1차 항이 되겠죠. 그걸 직접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몫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은 필수예요.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뭐만 남냐면 나머지만 남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하죠?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방정식의 해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2 불마 루트 3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다면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x는 하고 이렇게 근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을 주어지면
이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를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제곱하면 돼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분모와 분자를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못과 나머지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실제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2를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1번과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못과 나머지 열심히 나눠요. 열심히 나눕니다. 못과 나머지로 해줘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만 남고 2분의 3이라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세제곱근 이용하세요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죠? 우변의 1을 이항해서 세제곱하는 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잡해요. 근데 세제곱근은 확실히 세제곱이라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귀찮긴 한데 가능해요. 1을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x-1 그리고 우변을 세제곱합니다. 세제곱해요. 그러면 좌변 전개하고 우변도 공통항으로 묶으면 자, 여기서 요 값을 가만히 보면 x-1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요 앞에 수는 계산이 돼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좌변으로 이항하면 자, 이렇게 3차식이 되겠고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제를 풀어보자. 유제 먼저 5-7번을 풀어보세요. 자, 5-7번은 x의 값을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로 주어졌는데 일단 분모에 무리수가 나오면 유리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켤레수를 곱하면 되는데 분자가 바로 켤레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켤레수를 곱해줘요. 자, 분모에는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해주고 분자는 제곱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주면 계산은 천천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모는 합차 공식이 되니까 2 빼기 1. 자, 1이 되겠네, 그지? 2 빼기 1. 또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이 됩니다. 분모가 1이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돼요. 분자만 계산해주면 3 마이너스 2 루트 2. 오케이. 자, x의 값 구했죠? 그리고 이제 4차 식을 값을 구하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x는 3 마이너스 2 루트 2에서 이 3을 좌변으로 이용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x 마이너스 3 이퀄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는 이유는 무리수 제곱근을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제곱을 해서 열심히 전개하면 x에 관한 2차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퀄 8이 되겠네요. 8을 이항해서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자, 하나 구했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열심히 나눠줘요. 자, 열심히 나눗셈을 해주세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주어진 4차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2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죠.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결국에 나머지만 남고 그 값은 2가 됩니다. 자, 5-8번을 설명해 볼게요. x의 값이 우변에 보니까 세제곱씩만 남아 있어요. 이대로 세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대로 자, 좌변 세제곱, 우변 세제곱을 해도 등식은 만족하지요. 자, 그래서 열심히 세제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이퀄 좀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써줘요. 세제곱근 4의 세제곱 이렇게 써줘요. 마이너스 3 세제곱근 4의 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근 2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
세제곱근 3 곱하기 세제곱근 4 곱하기 세제곱근 2의 제곱.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마이너스. 자, 여기 조금 좁아서 앞으로 당겨 볼게요. 세제곱근 2의 세제곱. 이게 쓸 수는 있어.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식을 간단히 나타내면 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나타낸다는 게 뭐냐면 세제곱근의 세제곱처럼 딱 떨어지는 수들이 있어요. 정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두 개 항은 공통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공통항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x의 세제곱 이퀄 맨 앞에 4, 맨 뒤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가운데 항 공통항 마이너스 3 하고요. 곱하기 세제곱근 4 곱하기 세제곱근 2로 묶어주면 세제곱근 4 마이너스 세제곱근 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할 수 있고요. 요게 세제곱근 4와 세제곱근 2의 곱은 세제곱근 8이 되는데 8은 2의 세제곱이라서 2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x의 세제곱 이퀄 2 마이너스 3 곱하기 2 그리고 여기 괄호 안의 식은 이건 x죠. 그죠? 이거 x죠.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2 6x가 됩니다. 이렇게. 자, 구하는 것이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값을 구하라는데 여기 이미 나와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6x만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니까 따라서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값은 2예요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5-7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삼중 근호가 있네요. 그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수를 이제 계산하고 소수 부분을 x라고 하는데요. 일단 근호가 3개든 4개든 상관없어요. 근호 안에 근호가 몇 개 있든 맨 안쪽에 있는 것부터 푸는 겁니다. 맨 안쪽. 자, 루트 3 플러스 루트 8인데요. 루트 8은 2루트 2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중근호.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맨 안쪽 거부터 푸는 거야. 그걸 대입하면 자, 루트 2 플러스 1로 대입하게 되면 루트 18 플러스 8 루트 2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중근호를 풀기 위해서는 이중근호 앞에 요 2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4를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루트 18 플러스 2 루트 32를 만들 수 있죠. 곱이 32 합이 18이 되는 것은 루트 16과 2니까 루트 16 더하기 루트 2가 되겠고 얘는 4 플러스 루트 2 이건 계산이 가능해요. 맨 안쪽 것부터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얘의 소수 부분을 x라고 했는데 이 소수 부분은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돼요. 정수 부분. 자, 그래서 x는 어떤 값이 되냐면 원래의 값이 있는데요. 얘는 4 플러스 루트 2인데요. 여기서 정수 부분이 5입니다. 그죠? 정수 부분을 뺀 값이에요. 그래서 x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소수 부분입니다.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x의 제곱 플러스 1도 요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제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1 루트 2죠. x 플러스 1 루트 2 아주 쉬운 문제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푼 다음에 자, 여기서 x 플러스 1 루트 2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 2x는 1이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2x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매우 간단한 식으로 전개해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9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5-9번. 이번에는 자, 여기에 이중근호가 주어지고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a, b를 구해야 되겠죠? 자, 풀어보세요. 자, 5-9번은 먼저 요 이중근호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요. 그죠? 이중근호 앞에 2가 와야 되는데 현재 10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 중에서 2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5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자, 28은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원래 2 곱하기 5잖아요. 근데 5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25가 됩니다. 25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75가 되겠다. 그지? 천천히 풀면 돼요. 급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퀄 하고요. 자, 28 마이너스 2 루트 75. 오케이, 됐다. 그럼 곱해서 75 더해서 28인데 75는 25 곱하기 3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값은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 5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5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자, 그러면 5 마이너스 루트 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있잖아요. 루트 2와 루트 3은 대략 1. 루트 2는 1.4, 루트 3은 1.7을 외워두세요. 외워두면 바로 풀 수 있고요. 근데 혹시라도 잘 모르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풀이 방법이 이래요. 자, 루트 3은 제곱하게 되면 1의 제곱보다는 큽니다. 그죠? 근데 2의 제곱 4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루트 3의 대략적인 범위를 크게 비교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자, 세 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 기억나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 변에 5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 마이너스 루트 3은 5 빼기 3, 5 빼기 1, 4. 결국에 따라서 3보다 크고요. 5 마이너스 루트 3은 4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3. 얼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 값은 당연히 정수 부분은 3이 되겠고요. 소수 부분은 원래의 수 5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변형해 보세요. 자, 여기서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분의 1을 구하라고 하죠. 근데 a 값은 딱 떨어지는 정수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b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분의 1은 이걸 직접 대입하기는 아직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b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분의 1을 좀 간단히 나타낼 수 없을까? 우리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퀄 하고요. 2a의 세제곱 쓰고요. 마이너스. 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가 따로 한번 해보죠. b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분의 1은 자, 우리 공식 있잖아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b 플러스 b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3 b분의 1 그리고 곱하기 b 플러스 b분의 1 제곱 공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b 곱하기 b분의 1은 어차피 1이니까 1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간단히 나타내면 b 플러스 b분의 1 세제곱 마이너스 3
b 플러스 b분의 1, 즉 b 플러스 b분의 1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럼 이걸 먼저 계산해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 플러스 b분의 1을 한번 계산해 보자. 따라서 b 플러스 b분의 1은 b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었고요.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었죠. 자, 분모의 무리수가 왔네요. 그러면 켤레수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는데 합차 공식이죠.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4 빼기 3 1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은 아주 간단하게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이 돼서 b 플러스 b분의 1은 자, 따라서 b 플러스 b분의 1은 4입니다. 자, 그럼 a 값 구했고 b 플러스 b분의 1 구했죠. 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다 직접 대입해 보자. 자, 위에서 a 값은 3이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분의 1은 자, 괄호를 하고요. 4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4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54에서 빼기 4의 세제곱 계산하고 빼기 12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은 2가 나옵니다. 계산은 천천히 해보세요. 자, 5-10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루트 3의 소수 부분, 루트 2의 소수 부분을 각각 a와 b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루트 3은 1.7, 그 다음에 루트 2는 1.4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거는 계산도 할 수 있지만 외워두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a 값은 루트 3에서 정수 부분을 1을 빼면 되는 거고 b의 값은 루트 2에서 정수 부분 1을 빼면 된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계산해보자. a-a분의 1. 그냥 일단은 이 식을 전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준식 이퀄 a는 루트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 이걸 그대로 써주세요. 곱하기 b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한번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써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모에 무리수가 왔습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 켤레수를 곱해서 이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야. 분모 분자에다 루트 3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이 이퀄 하고요. 앞에 있는 루트 3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쓰고요. 분모 분자에다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럼 분모가 2가 됩니다. 자,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2 빼기 1. 1이 됐네요. 그죠?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자, 뒤에 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약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약분이 아니라 소거되고요. 앞의 수도,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루트 3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수, 유리수끼리 계산하고. 자, 그러면 루트 3 빼기 1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남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곱하기 뒤에 것은 2 루트 2가 남습니다. 분모분자 약분을 하고 2로 약분되고 루트 2를 곱하니까 루트 6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5-8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이 세제곱근, y도 세제곱근인데
여기서 세제곱근이라 어렵다 이지만 세제곱근 안에 있는 식이 켤레수입니다. 7 플러스 루트 2, 7 마이너스 루트 2. 켤레수는 어때요? 곱하면 합차공식이 되니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xy를 곱하라? 간단하죠. 그죠? 켤레수 곱이 되니까. 그리고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그러면 세제곱근이 없어지겠네? 아주 간단하게 xy와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밑줄 긋고요. 이런 식들을 이용하겠죠. 자, xy 켤레수들의 곱이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도 세제곱근이 없어지니까 여기 5 루트 2가 소거되고 14 바로 계산이 가능하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이제 위의 값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를 구하고 이거죠. 이거. 그죠? 원래 문제는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번, 2번 나누어 준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요 뒤에 거 요게 진짜 문제예요. 시험 볼 때는 요거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 플러스 y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이 식을 이용합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14라는 걸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리고 xy 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x 플러스 y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y를 t라고 놓으면 해가지고 요 풀이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풀이 방법은 별표를 해두고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t로 놓고 나서 t에 관한 3차 방정식 그리고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이겠죠? t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뒤에는 2차식은 근을 갖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보통 판별식을 이용하면 돼요.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판별식 허근을 갖습니다. 4분의 d가 음수예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t는 이 값이 되겠고 즉 x 플러스 y는 2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다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최종적인 문제. 자, 이게 원래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얘를 앞에서 구해놓은 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변형하는 겁니다. x 플러스 y와 xy로 변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풀이를 보고 우리 이제 11번을 도전해 보자. 자, 11번은 이 세제곱근을 그냥 간단하게 나타나갑니다. 자, 이것도 노트에다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5-11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예요. 위에 예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에 세제곱근, 뒤에 세제곱근이 있는데 켤레수죠? 세제곱근 아니? 이 각각을 앞에 항을 x, 뒤에 항을 y로 두면 x 플러스 y 값 구하는 문제네요. 그죠? 근데 아까 x 플러스 y를 바로 못 구했잖아요. x 플러스 y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바로 x, y 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5-11번은 문제는 한 줄이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별표를 해놓으세요. 자, 그럼 이거는 쉽죠? 세 제곱근끼리의 곱은 그냥 안에 있는 켤레수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3제곱근 하고요. 이렇게 세제곱근 하고 쭉 길게 써주고 10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08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켤레수니까 합차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00
마이너스 108이 되는데 음수 상관없어요. 음수여도 세제곱구는 안에 음수여도 상관없죠.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자,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계산은 쉬워요. 쉬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보고 얘를 xy로 두고 x 곱하기 y,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각각을 세제곱하면 간단하게 10 더하기 루트 108 플러스 10 빼기 루트 108 그러면 소거 되죠. 그리고 20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하겠죠.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20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이 20이라는 거죠. 그리고 xy를 대입해서 여기서 이제 또 x 플러스 y를 t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t의 세제곱 그리고 xy 값은 아까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6t 마이너스 20 이퀄 0이라는 t에 관한 3차 식입니다. 3차 방정식이 돼서 이거는 그 인수 정리를 이용하세요. t의 값에다가 풀마 2를 대입해보고 아니네. 그럼 풀마 2를 대입해보면 됩니다. 실제 2를 대입하면 0이 돼요. 2를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조립제법도 사용하고 해서 t-2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몫은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0 이퀄 0이 되는데 뒤에 것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뒤의 식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근을 가져요. 4분의 d 이퀄 1 마이너스 10이 돼서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t의 값은 얼마야 되냐면 t는 2인데 이 t가 아까 x 플러스 y였죠. 이거 2예요. 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5-12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수 xy가 x의 세제곱 그리고 y의 세제곱을 주어지고 만족하는 실수입니다. 그럴 때 xy와 x 플러스 y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xy, x 플러스 y 값을 어떻게 구하지? 아까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을 알면 x 플러스 y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 세제곱, y 세제곱을 곱하면 아주 쉽게 xy를 구할 수 있죠. 켤레수기 때문에 얘는 2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따라서 xy는 세제곱권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xy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플러스 y를 구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그래서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자, 이퀄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 식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에 두 수를 더하게 되면 루트 5가 소거되고 4예요. 4.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y를 t라고 치환하는 과정 똑같죠. 풀이가. 자, 그러면 얘는 t의 세제곱
xy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t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되는데 이건 바로 인수분해 되죠. t가 1일 때 0이 되니까죠. 그럼 조립제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 t 마이너스 1 하고요. 조립제법 사용해 보세요.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 이퀄 0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뒤에 있는 2차식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4분의 d가 들은 d네요. d 이퀄 b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16 음수죠. 허근을 갖습니다. 그럼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허근을 가는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 즉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당연히 t의 값은 1이 되면서 따라서 t 이퀄 x 플러스 y 이퀄 1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